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N번방 사건 관련 추가 공범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똑바로 주시하고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추가 검거된 N번방 공범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현장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그 만 12세 여학생한테 했던 그 성폭행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하시면서 따로 돈을 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저의 그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 천 기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앞서서 이 닉네임 각갓을 썼던 문영욱 신상이 네.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안승진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이 각갓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이 됐습니다. 네.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아동 청소년 10여 명을 협박했고 또 이를 통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유포한 과정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3월에는 문영욱과 함께 피해자 3명을 협박한 후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계속 제작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안승진이 제작한 이 성착취물 개수가 1000여 개에 달하고요.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 영상이 9,200여 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는 안승진의 이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라고 봤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받는 사실은 가해자 중에 10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미성년자 신상 공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앞서 이제 정 기자 언급하셨듯이 문영욱이라든지 안성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해자들 신상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심은 지금 똑같은 또래 어떤 여학생에게 이제 성착취물 동영상 찍게 한 혐의로 여고생이죠. 10대 여고생 A양에 대한 신상 공개도 좀 주목되고 있어요. 이 A양은 지난 4월에 이제 강제 강요라든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일단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대 이제 여학생들을 알게 됐고 그 속에서 친부를 쌓아가지고 친부를 쌓은 다음에 이제 알몸 사진을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받은 알몸 사진을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해서 이제 이제 피해 여학생에게 성착취물을 동영상을 찍도록 했던 어떤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A 양은 이제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든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이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A 양의 신상 공개 문제 같은 경우는 A 양은 이제 미성년자 신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어떤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동일 범죄, 동일 원칙이라는 어떤 것 적용에 대해서 앞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런 N번방 사건 관련 가해자들이 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 같은 혐의로 받고 있는 A 양의 신상 공개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10대 청소년의 범죄에 관대했던 사법부와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수사 이후의 결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번 N번방 사건 투석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라는 게
실제 처벌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 이름으로 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 성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경찰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찰이 처벌을 결정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재판부가 이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내릴지는 이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 그리고 재판부의 결과까지 모두 다 지켜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10대가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인 실형을 또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N번방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면서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제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한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기는 오히려 처벌받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신분이 노출돼서 2차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이제 양형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네. 좀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사법부의 이런 어떤 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런 어떤 성범죄가 속지지 않는 어떤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동안 양형을 좀 이렇게 감형시키는 어떤 뭐 이유도 다양했잖아요. 뭐 이제 초범이다. 가장 좋은 게 초범이다. 또 이제 크게 반성하고 뉘우친다. 네. 또는 뭐 동일 증거가 없다든지 뭐 청소년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어떤 뭐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변론 과정에서 그런 이유를 달고 또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반성문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쓰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감형 이후로 돼가지고 굉장히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특히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또 그것이 또 이제 감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 집중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뭐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뭐 N번방 관련자들도 많은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이유로 이제 사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솜방망이였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법부를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피해자였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대책은 그동안 굉장히 미진했다 이런 어떤 비난들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 뭐 한 수십 년 정도의 어떤 성범죄가 이제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강력해지고 굉장히 중대한 어떤 범죄로 지금 성장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악의적인 산업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보호뿐만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들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방침을 내놨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대구지방경찰청 산하의 10개 경찰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문영욱과 안승진 검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경북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고 벌였고 이 문영욱과 안승진의 주거지가 경북 관할이 아니지만 이 수사를 계속 해온 곳이 경북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맡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전에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다르게 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방식이나 수법 자체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게다가 이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특별 수사팀을 각 경찰서마다 꾸리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그리고 SNS 등을 전담해서 수사할 수 있는 이 전담반이 구성이 됐고요.
피해자를 위해서 영상물을 삭제하는 후속 조치, 그리고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것까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을 전담해서 지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이제는 경찰이 좀 한 발 앞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반기는 여론이 있는 한편 논란도 있다는데 이것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제 제2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을 손질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성과물은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형법, 그다음에 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했잖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방송통신 3법 중에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이제 그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3자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성폭력 그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자체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법적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넷 콘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불법 촬영물의 어떤 유통을 방지할 관리 책임자를 두고 해요. 또 해마다 1월달에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체 이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어떤 뭐 어길 경우에는 뭐 매출이 3%라든지 매출이 실적이 이제 그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고 10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어떤 이렇게 놓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걸 두고 너무 과도하게 이런 모든 책임들을 기업체, 업체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거든요. 네. 당장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N번방이 이제 개설된 텔레그램 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어디에 있는지 네. 누구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어떤 그런 근거지를 둔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처벌을 하지 못 차려내지 못하고 국내 업체만 좀 처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성범죄 관련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성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업체에 떠넘긴다 이렇게 비난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뭐 사회 다양성들을 내포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21대 국회 이제 공이 떠넘어졌는데 N번방 그 방지법들이 일회성이 거치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유사한 법률들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입니다. 네, 이처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N번방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 가담자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항소심 등의 여러 변수가 있고 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도 아직도 자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하나 둘씩 1심 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들 항소를 했고 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감형이 되고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시 솜방망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앞서서 우리 엄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걸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것들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N번방 때문에 많은 감시의 눈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 트위터나 다른 공간으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책임을 가하는 것 말고 이런 외국 플랫폼 사업자들 안에서 이런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좀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거냐 하는 후속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대구시에서도 한 차례 시끄러웠던 만큼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질련 의원이 주도를 했죠. 네. 최근에 이제 대구시 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뭐 성평등 인식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발의된 조례인데요. 네.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문자로 이제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 정리에 앞두고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동료 문자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대구 성평등 조례 반대 시민연대라든지 그 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몇몇 시민단체들이 이제 밝히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교육청 성평등 활성 조례안은 막아야 한다. 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반대 이유는 굉장히 이 법률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 또는 이론상 70여 가지 이론 이제 젠더 이론을 어린 아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교육이다. 네. 이런 점들을 부각하고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이질련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조례안 발의도 그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를 했다라는 입장들입니다. 예. 네. 하지만 결국 이 조례안은 부결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천 기자께서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 상임위원회 안에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질련 시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시민단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여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들었던 것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인권 관련한 조례안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발의될 때마다 이 번번이 인권이 들어가고 성평등이 들어가면 이것이 동성애 조장 조례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딱지를 좀 붙이면서 네. 이 조례가 실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성평등 교육 관련 조례는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이제는 좀 체계화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들을 이질련 시의원은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때마다 동성애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성평등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드러내놓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봤지만 N번방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두 분의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엄부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사실 그동안 이제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네.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들이든지 여성들 스스로가 입장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여성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첨예한 어떤 다른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사회가 외면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면하다 보니까 그 성범죄의 피해자의 대부분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사법부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성범죄 가해자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20대에서 10대 이제 청소년들이 거의 뭐 주도를 한다든지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볼 수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안승진 그리고 문영욱이 이야기한 게 잘못된 성관념 때문이었다, 왜곡된 성의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조례 또는 법률이 강하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